화면에 비치는 거는 대만과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금액이고요. 네.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대만이 우리나라 시가총액을 역전하고 그 격차를 사실은 좀 그러니까요. 벌여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네. 이러한 경우가 거의 없었던 거로 제가 기억을 코로나 하고, 시기쯤에 역전해서 지금 잠시 역전을 했었는데 네. 이러한 현상이 나오는 이유가 과연 뭘까라는 네. 부분에서 좀 답답한 부분들이 있고 네. 다음 차트를 보여드리면 거기에 가장 큰 원인 자체는 네. 대장주가 역할을 우리나라는 못하고 있다는 그렇죠. 것이 이제 네. 가장 그러니까 TSMC하고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그 격차를 보게 되면 이게 뭐 격차가 이렇게 네. 벌어졌는가 삼성전자가 대만 TSMC를 따라잡겠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오히려 네. 좀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지금 사상 최고치 랠리를 못하는 뭐 여러 가지 원인 중에 네. 하나가 아닐까라는 쪽.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AI 사이클에 있어서 대만보다 수혜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사상 최고치 랠리에 동참하지 못하는 요인인 거로 좀 보고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요인 자체는 뭐 이 대만뿐만 아니라 제가 요새 저희가 뭐 하반기 전망 뭐 이렇게 최근 국내 주식시장을 보면 좀 답답한 느낌을 내서 이렇게 좀 하나 이제 찾아본 이제 차트 자체가 우리나라하고 전 세계 그 각국의 제조업 그 비중을 좀 비교한 차트가 있습니다. 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네. 먼저 왼쪽 차트를 조금 보시게 되면 저 파란색 차트는 중국 제조업이 전 세계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네. 그리고 저 회색선 차트 자체는 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그러니까 제조업이 있는 국가들을 그 비중을 다 합쳐놓은 거죠. 네. 거기 중국이 그 비중을 넘어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실상 중국 지배하에 있다라고 제조업은 네. 볼 수도 있는 그 그런. 초입이다라고. 네, 그러니까 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선진국 입장에서 중국에 대한 관세 장벽을 더 높일 수밖에 안 없는 할 상황일 수가 수도. 없는. 예. 왜냐하면 여기서 더 중국에 대한 어떤 제조업의 비중 확대를 만약 저희가 용인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사실상 공급망 입장에서 보면 중국의 이제 속국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에서 아마 주요국들 자체가 중국에 대한 어떤 관세 장벽을 높이는 뭐 첨단 산업의 주도권 싸움도 있긴 하지만 네. 그러한 부분에서 높이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네. 뭐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옆에 있는 그 오른쪽 차트에 있는 우리나라 그럼 제조업 비중은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라고 보면 2017년에 3.4%였던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차는 우리나라 제조업 비중 자체는 22년 기준으로 보면 2.2%까지 떨어졌습니다. 정말 많이 떨어졌네요. 이렇게 보니까. 예,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제조업의 위상 자체가 떨어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우리는 뭐 그동안 제조업 강국, 수출 강국 얘기를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제조업 비중 자체는 저렇게 그 뭐 팬데, 그러니까 또 조금 이제 어떻게 공교롭게 2017년인 게 기억을 하시게 2018년인 게 이제 미중 갈등이 이제 본격화된 시점부터 네. 그때부터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지금 회복을 못한 물론 이게 2022년 데이터까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2013년 데이터를 조금 봐야 되긴 하겠지만 저렇게 떨어지고 있는 것이 결국 우리나라 주가가 사실은 이게 동참을 그러니까 사상 최고치 랠리에 동참하지는 못하는 또 원인이 아닐까. 그 얘기 자체는 우리나라 기업 이익 자체가 그만큼 잘 벌지 못한다라는 의미인 사항들이어서 이 한편에 봐서 이러한 추세가 만약 고착화된다라고 하면 정말 우리나라 경기라든지 증시에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선생님 저거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를테면 우리 뭐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공장 같은 게 미국으로 가서 하는 것들은 미국 제조업에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GDP 상에서만 이게 네. 측정이 되는 부분들이어서 뭐 해외에 나간 부분들은 그렇게 크게 되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사실 뭐 그것만 가진다라고 하면 사실은 최근에만 떨어졌어야 되는데 네. 2017년부터 떨어졌다라는 거는 그만큼 우리나라 제조업에 있어서의 위상이 뭔가 약화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왜 떨어졌나를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우리의 이제 경쟁 상대가 되는 뭐 예를 들어서 인도라든지 이제 경쟁 상대라기보다는 새로운 어떤 제조업 국가들이 성장을 했다라는 부분도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차이나 쇼크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중국과 산업적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당히 유지를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 어떤 관계를 유지해왔는데 어느 순간 중국이 상당 부분 이제 산업적으로 성장을 하다 보니까 네. 결국 우리 시장을 결국 갉아먹은 어떤 또 우리는 중국에 그만큼 뭔가 물건을 팔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들이 된 것들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제조업의 이런 위상 자체를 상당 부분 이제 약화시킨.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뭐 계속 와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지금 수출 잘 되는 거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 위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제조업 자체 뭐 좀
또 하나 있죠. 그 라면 잘 되는 거. K푸드 하나 잘 돼. 요새 그래서 중견기업들이 잘 나간다고 삼양 그 정도, 덕분에. 뭐 그 정도인 사항들이고 나머지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중후장대 산업 자체의 어떤 수출 자체 또 산업 생산 자체는 여전히 부진한 부분 자체가 저렇게 조금 그것이 아마 중국의 어떤 차이나 쇼크의 일부가 사실은 저 흐름에 사실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사상치고치 랠리에 동참하지 못하는 부분이 뭐 국내적으로 어떤 구조적인 문제도 있긴 하지만 네. 결국 이제 대만과 관련 AI의 어떤 수혜에 비해서도 좀 경쟁력이 뒤처지는 부분 또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제조업 쪽에서의 위상이 과거만 못하다라는 부분이 결국 종합적으로 지금 국내 증시 자체가 좀 소외되는 현상이 좀 원인들로 좀 작용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